기다리세요. 자, 유체의 중량은 어떻게 나타내냐? 그럼 우리 앞에 배웠던 밀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비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이용해서, 그지?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중량 우리 W라고 부르면은 W는 로가 밀도지, 그지? 밀도는 여러분 이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지? 부피분의 질량이 되면 무게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되게 되겠지.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중력과 속도 G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하고, 부피가 있으니까, 그지? 부피를 없애기 위해서 체적을 곱하면, 부위가 체적이라면, 그지? 그러면은 유체의 중량이 된다. 어렵지 않지? 예?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6-3에도. 볼까? 몇 페이지냐 그러면, 오, 몇 페이지냐? 219페이지죠, 그죠? 압력값 구력에. 6-3에 있죠, 그죠? 이 식이 6-3 빠졌네, 또. 6-3식입니다, 그지? 지금 3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압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압력은,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는 게 계기로 측정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계기에서. 예. 그래서 이 계기들이, 기계 압력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일기압에 일단 세팅이 돼 있어요. 계기 압력이. 그래서 항상 이제 관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대기압에 있다는 사실을 관과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유체의 압력이 임의의 면에 작용할 때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면의 압력은 반드시 어떤 방향?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 면에 대해서 압력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구가 말이야. 어떤 공이 있어. 그러면 공이 있으면 공 안에 바람을 넣으면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공기에 의해서 공 표면에 압력이 가해지지, 그지? 이렇게. 그럼 요게 요 면에 수직하게 가해진다. 반대로 어떤 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 압력이 가해지죠. 그죠? 물은 1m 내려가면 10m 내려가면 1기압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도 주변의 압력이 물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이 면에 수직하게 가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이때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이해합니다. 절대 압력. 이 절대 압력은 PS라고 쓰고요. PS 절대 압력. 이건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압력이 PS라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 안 한 책도 있죠, 그죠? 어쨌든 우리 책에서는 PS라고 썼어, 그지? 그래서 절대 압력은 PS는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PS는 PG 플러스 P0라고 우리가 씁니다. G는 게이지, 기계의 약자입니다. 게이지. 그래서 계기가, 여러분이 계기를 들고 압력을 측정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계기에서 나타나는 압력 플러스 대기압입니다. 그죠? PS. 절대 압력은 PS는 PG 플러스 P 제로입니다. 제로는 대기압이죠. 그죠? 자, 대기압이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 대기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표준 대기압.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항공기 시스템의 이해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어디서 정했냐 그러면 아이카오라는 단체에서, 그지? 이게 인터내셔널 뭐더라 뭐 하여튼 뭐야. 이 아이카오라는 단체가 민항기구 항공기 비행기에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비행기에서. 비행기는 여러분 지상 개발고도 이용해서 얼마까지 올라 10,000m 정도까지 급상승하죠. 그래서 이 압력이 굉장히 항공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카오에 지정했어요.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 그러니까 대기압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대기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지?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 정비사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야 항공기사 시험도 여러분 정비사 시험은 정말 쉬운 시험이야. 이거 정비사 시험은요 한 3개월만 끄적끄적 공부하면 다 해. 다 통과해요. 수준이 고등학교 마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사지선다지 그지 전부 그지? 자, 정비사라, 어쨌든 그 정비사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사라든지, 그지? 항공기사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 이거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지? 그래서 보통 4학년 때, 3학년 때 시험 볼 수 있다고. 부분은. 기계기사라든가, 그리고 기계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시험 볼 때, 이거 당연히 암기하고 있다고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표준 대기업, 너는 알지? 암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문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암기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압하고 파스칼과 요 파스칼과 미리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암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표준 대기압을 측정하기 힘들죠. 표준 대기압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표준 대기압이라는 걸 사용해서 대기압으로 대신 집어넣는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게 지금 조건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또 조건이 빠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적으면 사실은 엉터리예요. 이거는 반드시 몇 도냐 그러면 15도씨에 해당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15도씨. 몇 도? 15도씨, 15도씨.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교재 있나? 있겠지. 있으니까 내가 적었겠지. 안 적혀 있나? 적혀있군요. 안 적혀있네요.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죠? 이거는 15도씨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5도씨에서. 온도가 달라지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무조건 표준 대기압은요. 표준 대기압은 그 온도가 15도씨에 해발고도가 얼마라고 해발고도에서 그지? 조건이 해발고도에서 요게 일단 첫째 조건입니다. 15도씨 해발고도 그지? 요때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여러분 지구상에서 딱 15도씨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루만 우리 하루 종일만 생각하더라도 그지? 오늘만 생각하더라도 벌써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 타고 오니까 온도가 18도가 됐어요. 또 낮에 되면은 한 30도 되지 그지? 그러다 밤 되면은 15도 위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무시하는 거야. 다 해발고도에서는 이러는 거야. 해발고도에서는. 해발고도에서는 15도시고 압력은 이렇다 하고 딱 그냥 정해놓는 거야. 왜 정했습니까? 하는 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기압계 아니라 저기 뭐지? 뭐야? 일기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평상시에 해발고도 이용해서는 일기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일기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기압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측정해 보면 이게 일기압이라고
우리 학교는 거의 해발고도거든요, 여기가. 해발고도에서 몇 미터, 2m인가 3m 정도 위에 있어요, 여기가. 근데 측정해보면 다 달라. 그날 다 틀려요. 온도도 다르고, 그죠? 압력도 다 다르집니다. 이걸 다 항공기에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준 대기압을 사용해서 적용시킨다. 모든 걸 이렇게 맞춰버리면 다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지? 그 사용하는데 해발고도에서 해발고도 15도씨에서는 1기압입니다. 1기압. 1기압인데 이 1기압은요 얼마의 크기를 가지냐? 1atm이 기압이거든 이게, 그지? 1기압은 파스칼 단위가 RS 단위야. SI 단위야, SI 단위. SI 단위인데 이 SI 단위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atm은요. 1atm은 101325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1기압입니다. 그죠? 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뭐야 이게? 이걸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죠? 파스칼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101325 파스칼이에요. 난 그냥 이렇게 외워요. 101325. 나도 외우고 있어. 이거 대학 때 배우고 아직도 외우고 있는 거야. 101325 파스칼이고 이 킬로 파스칼로 나타내면 101.3이었는데 굳이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1atm은 1기압은 101325 파스칼이라고 항상 외우고 다녀요. 꼭 외워야 돼 이거. 어? 자, 요거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로 자르면 이거 뭐 이렇게 되고요. 그죠?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미리미리 H2O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물이 1기압을 가하면 물이 10.3323 미터 올라간다는 뜻이지. 그치? 예. 그 다음에 이걸 미리바로 나타내면은 1013.25 미리바가 되는 거고요. 그죠? 미리바가 되는 거고. 예. 일반은 대충 1기압 정도 돼요. 예. 14.7 psi 정도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760mm HG인데, 이거 HG는 뭐냐면 수온이지, 그지? HG가, 그지? 1기압으로 가면 수온이 760mm 정도 올라간다.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주로 뭐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여기 1atm이 101325 파스칼이다라는 내용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액체가 채워져 있는 이자도 이게 쌍쇼 시대야 되는데, 그치? 있는 비커의 평형이라는 그림 6-11을 보세요. 11을 보면 비커 안에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단면적이 그러니까 1지점과 여기 보면 0지점과 1지점에 대한 힘의 평행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봅니다. 그죠? 힘의 평행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힘은 여러분 압력의 단위가 뭐예요? 압력은 면적으로 힘을 나눈 거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지. 왜 이래, 이거?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힘의 평행 방정식을 세우니까 힘은 어떻게 돼?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비커를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야, 이게? 220페이지 쪽으로 뭐 하기 전에 출석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노트북이 굉장히 민감하네. 출석부터 체크해 봅시다. 신빈경 안 왔어. 조정헌 없고, 김동호 왔어요? 안 왔어요? 김민성, 박현수,
이혜진, 정재훈, 정재훈이 왔고, 조인선 장기결석이고,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신민경, 조정헌, 김동호, 김민성, 박현수, 현수 왔고, 이혜진, 조인서. 자, 그러면은 누구 빠지냐 그러면 신민경, 조정헌, 김동호, 김민성, 이혜진, 조인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제발 나한테 출석이 좀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수시보를 부르는데도 대답 안 하면서 출석에 이 있다고 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그지? 여러분 생각해봐, 그지? 꼭 수업 끝나고 나면 출석에 이 있다고 맨날 뭐가 문자가 와. 난 절대 안 봐줘. 여러분, 내가 수업하면서 출석을 보통 어떻게 해? 한번 체크하고 나서 3번 이상 다시 체크하지, 그지? 그때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정신 딴 데 팔고 있다는 거야. 그럼 수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6-11에 보면, 그림 6-11에 보면은 비크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다, 그지? 액체가 들어있는데, 물이 이제 꽉 차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지금 비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지점이거든요. 여기 0지점이고, 여기가 0지점이고, 여기가 1지점이고. 이렇게. 이 물이 이렇게 다 똑같은 물로 다 차 있는 거라. 그래서 1지점과 0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위에 주황색하고 밑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높이가 h야, 그지? h. h. 자, 1지점과 0지점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지점에서 힘을 F0라 그럽니다. F0. F0라 그러면 F0는 압력 곱하기 이 단면적이겠죠. 그죠? 이 단면적이 얼마야? A야, 지금. 이 크니까 이 단면적도 A 거예요. 그죠? 비커의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비커의 모양이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A형 지점에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P0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1지점에서의 F1, 즉 1지점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P1 플러스 A가 됩니다. 곱하기 A가 됩니다. 이것도 P 대문자여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놨지? 어쨌든. 자, 0과 1점 사이에서의 물의 무게는 로지 A 곱하기 H겠죠. 요 AH가 뭐야, 여러분? 이게 0과 1지점 사이의 부피직이지. 부피직이지.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최적이 되는 거야, AH가. 최적이 부피 아니야. 부피는 우리말이고 최적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게 AH는 물의 최적이 되고요. 그러면 힘의 평행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 F 방향의 힘이 그러니까 축을 이렇게 세운다든가 이렇게 세워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Y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플러스 반대, 요거는 위에서 압력을 누르는 거고요. 이건 대기압이 누르겠지. 이 물에, 그지? 그러니까 이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어디야? 요 물의 최적이 이 물의 이만큼 부피의 물이 이 단면적을 누르는 거니까 이게선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인 거예요. 이게선 이 방향. 그죠? 그 다음에 물의 무게가 있죠. 그죠? 물의 무게는 또 어느 방향이다? 아래쪽 방향이다.
여기서 y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y 방향 이 방향이니까 그지? y 방향 이 방향이니까 5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좌표계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 힘 이야기하면 뭐 세우라 그랬어? 좌표계 세우라 그랬죠? 좌표계. 여기서 좌표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0 플러스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가 있어? 물의 무게를 하면 0이 된다. 이게 일식입니다. 마이너스 F0는 뭐야? P0A지 그지? 마이너스 P0A 플러스 P1A 마이너스 로지 AH는 제로가 될 거예요. 요것들이 여러분 물이 딱 비크 속에서 정지해 있잖아. 다른 힘이 더 이상 작용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들을 다 합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 힘들이 전부 모이면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평형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어디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P1에 대해서 정리하면 P1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의 압력은 이 말이에요. 원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의 P0에서의 압력 플러스 물의 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이 풀장의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크 속에 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어디에다 담잖아요. 그죠? 담으면 그때 그 물의 압력은요. 깊이에 따른 함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물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유체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밀도는 왜 나왔습니까? 로 있죠. 로. 커짐 당연하겠죠. 그죠? 옛날에 여러분 세월호 할 때 세월호가 침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을 막 생길 거야. 아니 배류 배류가 흐르는데 배류 속도가 뭐 5m per sec로 흐른다 그러더라. 이제 2m per sec로 흐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뭐 잠수를 못 하냐고. 여러분 물속에서 2m per sec 흘러가면요. 물이 가지는 물과 공기가 밀도가 1000배가 차이 나요. 1000배. 약 1000배 차이 납니다. 물은 밀도가 1000인데 공기는 1점 얼마야. 그러면 0.2m per sec 흘러간다. 0.3m per sec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듣기에는 1초에 0.2m, 0.1m 흘러가니까 물속에서 에이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정도 흘러가면요. 물속에 잠수 못해요, 여러분.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나도 스킨스쿠버가 취미인데 그 정도 해류 속도면 잠수 안 합니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진짜. 그냥 떠내려가요. 확 떠내려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 바람이 부는 지상이라 그러면 풍속 50m per sec가 부는 50m per sec면 A급 태풍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풍속 50m per s 넘는 태풍 잘 안 와요. 그 태풍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몸 가눌 수 있어? 몸 못 가눠요. 택도 없어요. 예. 그런 상태의 물속이었습니다. 그때가. 자, 어쨌든 물은 그런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그지? 이게 6-4식에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씨, 마우스가 왜 이래 이거. 자, 정지된 유체 내에서의 압력, 정지된 유체 내에서의 압력 해가지고 여러분 있어요. 그다음에 부력 이야기 하지, 그지? 참고사고를 이제 알아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 그림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그림 5-6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정지된 유체 그림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책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예. 자, 우리가 물이 딱 지금 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풀장이 딱 있다. 풀장에 물이 딱 담겨 있는 상태다. 그지? 그림과 같이 이미의 한 점이 유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요점이야, 요점이지. 요점이 잠겨 있어. 유체에 잠겨 있는 한 점은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한 점이기 때문에. 자, 공학에서 점 하는 거는요. 점은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고 사실 이런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지? 이야기지만 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뭐라 그랬대? 가상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잠겨져 있는 점은 수직 방향으로 결국 이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지? 작용합니다. 따라서 유체에 잠겨 있는 한 점은요. 그 점을 중심으로 항상 균일한 압력이 작용한다. 요 주변에 있는 압력은 다 똑같다. 거야. 그래서 유체 속에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압력을 구하라 그러면 P는 로 G H 플러스 P 제로 해서 감마 H 플러스 P 제로. 뭐 앞에는 6 다시 요거 다시 15씩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참고입니다. 이건 다른 책에서 가져올 거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이 표시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표시는 요 위에 공기다 이 말입니다. 대기압이다, 대기다 이 뜻이에요. 요 표시는. 요 표시 보이지, 그지? 요 표시. 이건 공기 대기다 하는 뜻입니다. 풀장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 풀장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감마가 비중량이지, 비중량. 앞에 비중량 배웠지. 비중량의 정의를 따르면 딱 맞잖아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이제 앞으로 요 비중량으로 더 많이 쓸 거야, 아마. 자, 여러분 교재에 가면 잠깐만요. 부력이 나오는데, 이 부력을 배우기 전에 뭘 하려 그러냐 그러면, 액주계라는 걸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 액주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액주계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액주계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압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구예요. 자,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이 액주계는 앞으로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이 액주계를 자세히 많이 볼 거예요. 이 액주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항공기에도 있어요. 항공기에서도 기압계 있어. 고도계 있고. 예? 그 고도계와 기압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액주계 쪽도 이해해 줘야 돼요. 예. 자, 액주계를 마노메터 그래서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만들기 제일 쉬워요. 근데 사실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왜 안 쓰냐 그러면 요즘에는 다 전자식으로 이 마노메터가 있어요. 전자식 마노메터. 굉장히 편합니다. 비싸요. 아주 비쌉니다. 예. 원리는 똑같은 건데 마노메터가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그런데 나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만들었으면 누구나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가면 유리관 있지. 유리관 싸거든요. 유리관하고 모논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면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직접 손으로. 옛날에는 여러분 전자식 액주계라든지 전자식 압력계가 없을 때는 다 이거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면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못 지금 당장 구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 자, 어쨌든 액주계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 6-11 끝나면 바로 6-11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부력 이야기 나오죠, 그지? 이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요거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될 것 싶어서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액주계로 압력 측정하는 방법. 자,
압력 측정은 유체를 액주계에 담갔을 때 올라간 유체의 높이를 측정해서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 압력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액주계라는 거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피에조미터라는 게 있고요. U자형 액주계라는 게 있습니다. 피에조미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죠. U자형 압력계는 이렇게 생깁니다. 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내는 거예요. 뭐를 보고? 요 높이를 보고. 그죠? 여기는 가스의 압력이 지금 가스의 압력이 얼마냐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대표적인 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저장 탱크 이런 데 있지, 그지? 가스를 뭐 액화 석유 가스를 저장을 했다. 또는 뭔가 압축 공기를 저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요즘에는 여기에 뭐가 달렸냐 그러면 전자식 압력계가 달렸는데 그 전자식 압력계가 없으면 이 U자형 액주계 내가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 대신 여기에는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액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액체를 이 기체가 얼마만큼 밀어서 얘를 올려놨냐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하는 게 U자형 액주계입니다. 만들기는 얘가 더 쉬워요. 자, U자형 액주계를 보통 U자형 마노메타 이렇게 U 마노메타 하는데 이거 보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인터넷 가서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팝니다. 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의 압력이 얼마인가? 이것도 여기의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여기의 압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압력을 측정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방법을 보자는 겁니다. 자, 피에조메타 이게 지금 여러분 보입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알아보기 전 이제 40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주석 한번 더 부르고요. 몇 시 출석을 부르냐? 그러면 10시 30분부터 11시 출석을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발급할게요. 인증번호는 017,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 키보드가, 잠깐만요. 키보드가 이쪽으로 가 있었네. 키보드를 좀 바꾸고. 야, 왜 안 먹어? 017 755입니다. 제가 지금 블루투스 키보드로 블루투스지.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두 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금방 잘못 눌러가지고 노트북 쪽을 이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버렸네. 자, 10분만 쉽시다. 지금이 43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죠. 55분에 시작할게요.
자, 목소리 들리죠? 자, 출석을 확인해 볼게요. 신민경, 조정헌, 신민경 없고, 김동호, 김민성, 윤장한, 이기주, 윤장한 왔고, 이기주, 기주 왔고, 이현정, 정재훈, 왔고. 자, 다시 조인서는 장기 결석이죠. 다시 할게요. 조정헌, 고요. 김동호, 김민성, 조정헌, 조인석, 미안합니다. 조인석.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 빠졌습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자, 꼭 이제 요 피에조 메타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용기 A 지점의 압력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이런 도구입니다. 여기에 이게 탱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은 이제 탱크에 파이프를 박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지? 이 안에 용기가 있으면 요 안에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물이 되든 뭐 가스가 되든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가스가 되면 세서 안 되겠다, 그지? 액체에 되겠지.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가 이게 이렇게 요 액체가 이렇게 타고 요 높이를 재는 거야. 내가 압력을 측정한 곳에 요 높이를 딱 파이프를 박아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으로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예. 자, 색깔을, 이거는 왜 이러냐? 이게, 자,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자, 알고 싶은 압력이 위치가 어디냐면 P0A입니다. 그다음 P0A는, 어이구. 자, 이 A점에, P0A가 A점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치? 자, 요때 압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픈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픈은 여기에요, 여기. 그치? P 오픈 이쪽 이게 공기면 대기압이면 이게 만약에 우리 대기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하니까 또 흰색이 안 보이네. 까만색으로 하면 까만색이 낫겠다. 지우고요. 예. 이게 보통 대기가 되겠죠. 이게 대기가 되겠지, 대기. 예? 대기. 까만색도 그러네. 이게 뭐로 해야 되냐? 자, 여기가 대기가 됩니다. 그지? 보통 대기가 되겠지, 그지? 대기가. 그러면 P0의 이 지점에서의 우리 절대 압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절대 압력은 어떻게 되냐. 그럼 P0A는 P 오픈 부분의 P 플러스 감마1 H1이에요. 감마1 H1. 감마1 H1. 요게 감마1이지. 요 놈은 뭐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가 여러분 이 플러스가 아니야. 플러스 이렇게 크게 플러스 돼야 되지. 잘못됐습니다. 크게 플러스 돼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고 P 오픈 이거는 뭐가 되냐면 P 오픈 부분의 압력 우리 대기압 1기압이다 그러면 만약에 대기압이 1기압이다 그러면 1기압을 내야 되겠지, 그지? 1기압. 파스칼로 하라 그러면 10, 13, 25를 내야 되고. 그지? P 오픈 부분의 압력 플러스 로원 GH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 기억하세요, 꼭 이거. 자,
피에조메터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필기를 아예 하는 게 좋을걸?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3번 남았지, 그지? 두 번, 오늘 빼고 2번 더 남았지, 그지? 마지막이 이제 시험 기간에서 시험 보죠, 그죠? 시험 기간은 언제냐 그러면, 시험 기간은, 기다려보세요. 시험 기간은 6월, 기말고사가 6월 17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 24일까지, 23일까지, 그지? 6월 23일까지. 그래서, 요때까지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수요일 날 봐야 되지. 수요일 날. 아니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봐야 되죠. 23일 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내가 내면, 그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을 주질 않을 거야. 그냥 여러분 각자 푸는 거예요. 풀어서 우리 리포트 제출하듯이, 그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푼 결과를 나한테 제출하는 걸로 하루 정도 시간을 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시험을 볼지 말지는 그때 생각해 볼게요. 아직 3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피에조 메타 말고 사실은 더 많이 또 사용하는 게 바로 다음번에 나오는 U자 액주계에서 U자 액주계를 사용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피에조 메타보다. U자 액주계를 사용하면 어떻게 압력을 측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U자 액주계는 U자 모양의 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알고 싶은 데는 누구냐 그러면 알고 싶은 데는 PA를 알고 싶어요. PA 지점의 압력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이걸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PA 압력이 얼마인가 하는 걸 측정하는 거예요. B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봅니다. B점. 여기가 B점이지. 위치를 잘 봐야 돼. 여기가 C점이에요. 그죠? 자, B점을 우선 기준으로 볼 때는 B점을 우선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를. B점을 기준으로 보면 앞에 식에 있는 앞에 우리 배웠던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B점의 식을 기준으로 보면 요 놈은 B점을 기준으로 보면 PA에다가 그지? PA에다가 로1 H1을 곱하는 걸 더하면 돼요. 맞죠? 맞죠? 그죠? 앞에 우리 식 그대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같다? PA에다가 플러스 감마1 H1하고 똑같다. 그지? 자, 이번에는 C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C점. 그럼 C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PA에다가 로트 A가 여러분 또 A가 여러분이고 대문자 A 여기죠. 미안합니다. 요 A다 그지? 요 A다 그지? 요 A다 그지? 여기 PA다. 요 PA에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PA 대기압이지, 그지? 대기압 플러스 로투 H2가 되겠죠. 앞에 우리 공식을 이용하면, 그지? 요 놈은 PA에다가 플러스 감마 2 H2가 될 겁니다. 높이가 같은 곳은 압력이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식과 2식 B점에서의 압력은 동일할 거 아니야. 이게 딱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B점에서 본다 그러면 B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다? 1식과 2식은 같아야 돼요. 그죠? C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하고 그리고 C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PA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지? PA가 C점을 기준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PC는 A 플러스 PA 플러스 로2 H2가 되고 P는 PA 플러스 감마 2 H2가 될 거고 그지? 그러니까 PB하고 PC하고 높이가 동일하니까 이 B점의 높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은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두 식이 같아야 된다 하는 식을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1식과 2식은 같아야 된다.
따라서 PA 플러스 감마 1 H1은 PA 스몰 a 플러스 감마 2 H2가 되고 그러니까 함식에서 우리 PA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개입니다, 이거. 자, 지금 필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필기하세요. 자, 필기하는 동안에 출석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인정번호를 발급할게요. 육, 7, 9, 1, 2, 3. 자, 내가 5분만 주면 되겠죠. 5분 필기하겠죠, 그죠? 필기하세요. 지금이 7분이니까, 지금 7분이니까 15분. 출석 인정도 하고, 필기도 하고, 15분에 계속 수업 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이거. 자, 중요합니다.
자, 필기 다 했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부력이 나옵니다, 그죠? 그림. 이런 부력은 여러분 교재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러면 어디 갔어? 오씨, 책이 덮여졌겠다. 220페이지 있죠. 220페이지에. 자,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서 배가 떠 있거나 또는 열기구가 지상 위에 떠 있을 때 이 주위에 유체 때문에 발생되는 부력이 있다, 그지? 띄우게 하는 힘이 있다, 그지? 보이언시 포스라고 한다, 그지? 이런 부력을 받게 됩니다, 그지? 어, 이 부력은 딱 가만히 떠 있으려 그러면 물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라든가 내가 잠수를 하고 있다. 그러고 있을 때도 여러분 물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려 그러면 부력이 나의 무게랑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게 돼야만 물속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다. 그치? 이런 걸 우리 중성부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내가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서 산소 공기통을 메고 이렇게 이제 내가 잠수를 하고 뽀글뽀글 잠수를 하고 있어요. 잠수를 하고 있을 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는 딱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히 떠 있는 요 중간에 딱 떠 있는 상태를 보통 중성부력 그러는 건데 이걸 이 중성부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의 무게랑 그지? 나의 주변에 자기는 유체가 나를 떠받치는 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떠받치는 힘이 부력이니까 그지? 이 부력과 중량이 같아야만 물속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따라서 FB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g에다가 물체의 최적을 곱해버리면 그러면 부력이 됩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잠수할 때 이 중성부력 맞추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요것만 맞출 줄 알면은 다 배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에다가 뭐 차? 납을 차지, 납을. 웨이트라고 있지? 이게 부력 때문에 우리 몸이 안 가라앉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뭐하냐 그러면 잠수복을 입잖아요. 슈트를 입잖아요. 슈트를 입으면 그 슈트 안에 공기방울이 굉장히 많아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그지? 그러면 제일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게 공기지, 그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단열이 제일 잘 되는 게 공기예요. 그래서 그 잠수복들을 보면 이제 그 두께가 5mm, 뭐 7mm, 10mm 이런 두께로 가지고 잠수복을 만드는데 그 안에 공기층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내 체온이 물에 뺏기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음, 여러분들 물속에 말이야. 옛날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대부분 다 뭐 때문에 그 단원고 애들이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다 죽었냐 그러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었다고. 그때 물의 온도가 얼마이냐 그러면 17도, 15도씨 정도 됐어요. 15도씨.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야 공기 중에서 15도 우리 이런 공기 중에 있을 때 15도 정도 되면 뭐 사람이 왜 안 죽는데 물속에서 15도면 죽어요 그런다고. 근데 그 이유는 열 전달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에서 열이 전달되는 속도랑 물에서 열이 전달되는 속도는 거의 뭐 1000배 정도 차이. 그래서 공기 중에는 여러분 한 15도씨 될 때 옷 다 벗고 있어도 살아. 물론 계속 놔두면 사람 죽습니다. 그것도 저체온적으로. 근데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못 그럽니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는 36도 5도에서 34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죠. 그죠? 사람은 그지? 34도 정도 이하 내려가면 죽습니다.
이건 체온이 계속 뺏기면 결국 죽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도씨에서 그렇게 있으면 30분도 못 견딥니다. 정말 추워요. 이거 말할 수 없어. 봄에 잠수하러 가보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슈트를 안 입고 들어가면 죽어요. 슈트를 입고 들어가도 10mm짜리를 입고 들어가거든요. 10mm짜리를. 10mm짜리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도 들어가 있으면 막 정말 추워서 진짜 바들바들 떨려요. 18도, 18도 정도만 해도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부력이라는 것은 결국 중량이 되어야만 됩니다. 부력은 최소한의 부력은 중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력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력 배웠습니다. 그죠? 그림 이제 이게 예를 든다면 얘는 넘어갑시다. 자, 청류 6-4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청류이동과 난류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항공기 시스템의 이해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지? 자, 그걸 청류이동과 난류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유체학에서 이 청류와 난류에 대한 내용, 또 천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지금도 뜨거운 이슈예요. 이거는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어쨌든 청류와 난류, 이 청류라는 유동하고 유체가 흘러가는, 유체라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유체라고 하는 데 있지, 그지?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나 공기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이한 현상을 가지면서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19세기 말에 태어난 이게 있는 레이놀드라는 오스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이걸 알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청류라는 게, 유체가 흘러가면, 물이나 공기가 어떻게 흘러가면, 야, 이 안에 청류라는 것도 생기고, 난류라는 것도 생기네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오스본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유체학의 할아버지, 유체학의 할배야. 아주 뭐,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참 유체학이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그지? 자, 특히 청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난류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아직도 난류는 지금도 난해합니다. 이 난류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아주. 자, 어쨌든 이 사람이 1842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죽었는데 이제 이 유체학의 할배가 이제 보통 현대 유체가 아버지 그러는데 나는 보통 이 양반을 유체학의 할배라 그러고 유체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저희 프란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어쨌든 이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레이놀즈 남바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이 좀 글씨가 이게 S가 이렇게 붙어야 돼, 여러분. 레이놀즈 남바라는 걸 얘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밑에 보면 보세요. 난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 인물이고, 명확한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야, 난류라는 게 있어. 예? 이런 걸 난류라고 그래. 하는 걸 딱 제시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예? 청류와 난류름에 대한 현상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사람 최초로, 그 전에 파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이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는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유체학의 할배가 뭐였냐 그러면 이를 정량화 시켰습니다. 특별한 숫자를 만들었어. 그지? 상수를 만들어서 상수가 아니지. 무차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무차함수의 어떤 값을 만족하면 이게 청류가 되고 그 무차함수의 어떤 값을 만족하지 넘어서면 난류가 되는 그런 무차함수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 수가 바로 레이놀즈스 넘버라는 거예요. 레이놀즈스. 보통 우리 레이놀즈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생겼지, 그지? 이 양반. 그지? 오스본 레이논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청,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정형화된 레이놀즈 이 아스트로피가 빠졌다, 그지? 레이놀즈의 수를 제한한 사람이 이 사람. 무슨 이제 레이놀즈를 볼 텐데, 자 어쨌든 이 양반은 처음에 뭘 시작했냐 그러면 여러분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고 여러분도 집에 가서 만들 수 있어. 자, 이게 물이 어떻게 윗뚜껑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지. 이런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걸 각도를 줘서 예?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안에 물이 막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뭘 떨어뜨리냐 그러면 잉크를 톡 떨어뜨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실행해도 돼. 잉크를 톡 떨어뜨리면 잉크가 쭉 흘러가지겠지. 잉크가 흘러가는데 이놈의 잉크가 말이야. 처음에는 균일한 방향으로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또 안정되게 흘러가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얘가 약간 지랄을 해. 그러니까 이 지랄하는 법이요 좀 지나고 나면요 진짜 미친 개지랄 하면서 가는 거야 완전히 막.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가는 구역을 우리 청류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처럼 아주 어, 개 진상을 부리면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 난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야 이거 분명히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량화된 무차함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안했는데 그 수를 바로 자기 이름을 따서 레이놀즈스 넘버라고. 그리고 요 중간에 가면 다시 해보겠어. 여기 보면 약간 어, 개지랄을 하기 전에 있는 약간 전조 영상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천. 이걸 라미나, 이걸 트랜지션, 이걸 터블런스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그죠? 좀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항공이나 기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터블런스랑 조종사들이 말하는 터블런스 좀 개념이 달라요. 약간. 어쨌든 유체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유체든. 처음에는 유체가 아주 일정한 속도로 가지면서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가다가 조금씩 흔들리다가 그 조금씩 흔들리는 걸 지나고 나면은 뭐 완전히 막 개 진상을 부리면서 막 예측도 안 돼. 막 떨리면서 갑니다. 여러분들 언제 부를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쉬는 시간에 수도꼭지를 틀어보세요. 그러보면 수도꼭지 문을 딱 틀면요. 처음에 내려오는 부분의 물은 일정하게 나와요. 흐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막 난리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드가 오스본 레이놀드가 그런 현상을 규명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는 이름을 붙여서 숫자를 만드는 게 바로 레이놀드 넘버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생기냐 하는 거야. 왜 일정하게 안 흘러가고 이렇게 구름이 청류라는 거와 천이라는 현상과 난류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흐름이 흘러가느냐? 그건 바로 이유는 청류와 난류가 생기는 이유는 난류 발생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점성. 비스코스예요. 비스코스. 점성.
점성이 뭐냐 그러면 하늘에 별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점성은 끈적끈적한 성질. 점성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 그지? 끈적끈적함이 있다 없다. 그 끈적끈적함을 이야기해. 물체, 유체는요, 공기도 점성이 있고요, 물도 점성이 있고요. 대부분 다 점성이 다 있습니다. 이 점성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 점성 때문에 청류하고 천이하고 난류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예. 유체가 흘러가면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체가 평판이 있어요. 만약에 평판이 있는데 이 평판 위를 평판이라고 그러죠. 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일단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요, 유체와 유체 사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점성이라는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 유체 입자가 벽면하고 가까운 데 흘러가잖아. 흘러가다가 벽면에 딱 붙어 있는 유체 입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짜 안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점성 때문에 안 흘러가요. 벽면에서는 속도가 없어요. 측정해 보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 속도가 이 벽면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요, 조금씩 늘어나서 이렇게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를 가져요. 이 왜 이렇게 가지냐고.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 그제서야 뭐 요걸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실제 이게 유체가 흘러 들어오는 속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요 구역이 있어요. 요런 구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구역을 우리 이 구역에 이런 구역을 짓는 유체 입자의 속도가 실제 불어 들어오는 유체의 흐름의 속도보다 적은 구역이 있는데 그 적은 구역의 경계를 경계천, 바운다리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도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이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도 완벽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경계청 문제를 해결하는, 즉 유체의 점성 문제를 해결하는, 척류 이동과 난류 이동을 해결하는 그런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인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때 유치과 시간에 배우는데 그 방정식은 변수를 찾아내는 거지, 그지? 그 변수의 개수가 무한계. 그때도 이야기해 줬지, 그지? 무한계. 무한계면 식이 무한계 있어야 이걸 변수를 찾는단 말이에요. 식이 여러분 어떻게 무한계가 존재할 수 없잖아. 실제로 풀 수 없는 이야기야. 다 해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공학자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기를 때리지, 그지? 변수가 무한계인데 에이씨 무슨 변수가 무한계야, 변수 3개만 있다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변수가 무한계인데 변수가 3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맞겠냐? 당연히 정확하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일기예보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나비아-스토크스 이퀘이션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거든. 그치?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척류와 난류를 이해하려 그러면 유체가 뭐가 있다는 거, 점성이 있다는 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유체는 점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점성계수라는 게 있다. 점성계수. 점성계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유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한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유체들마다 다 틀립니다. 온도마다 다 틀립니다. 예, 다 다릅니다. 그지? 점성계수가 있습니다. 점성계수가 뭐냐 그러면 나오지, 그지? 점성계수. 비스코스 코에피션트 이렇게 영어로는, 그지? 이 비스코스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는 간단해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 유체. 그래서 점성계수만 이해하면 동점성계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자, 어쨌든 점성계수는 뮤라고 표시합니다. 뮤.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표시하고요. 중요합니다, 그지? 전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뮤라고 표시합니다. 유체 자체의 고유한 점성 저항력을 나타내는, 즉 점성 저항력이라니까 결국 점성의 정도야. 점성의 정도지. 저항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킬로그램 포 미터 세커의 단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이 있어요. 또 수식이 있습니다. 공기에 대한 점성계수를 나타내는 수식이 있어요. 또 역시 3학년, 2학년 때 일체학을 배우면 여러분 배웁니다. 그래서 온도값을 집어넣으면 공기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공기의 점성계수가 쫙 나와요. 자, 점성계수는 뭐다? 점성계수는 유체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점성 저항력을 나타내는 지수다. 그치? 얼마나 점성이 강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개수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 이 동점성 개수는 레이놀즈 때문에 만든 거예요. 레이놀즈 때문에 그지? 동점성 개수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점성 개수를 밀도로 그 유체의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성 개수를 보통 누라고 씁니다. 이걸 그리스 문자 누라고 읽고요. 누. 그지? 누라고 읽는데 누는 로분의 뮤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돼요. 자, 어쨌든 이 레이놀즈 남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지? 그게 뭐다? 청류와 난류에 대한 정량화된 지표다, 그지? 그래서 이 레이놀즈의 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양반이. 자, 이 레이놀즈 남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출석 불렀던 거 확인 한번 할게요. 조정헌, 김관우, 김동호, 김민성, 윤장한, 이민성, 이상민이다. 이상민, 갖고, 잠깐만요. 김관우 왔어?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 김관우. 조인서는 장기 결석이고. 자, 다시 조정헌, 정헌이도 장기 결석자 같아. 김동호, 김민성, 선세연, 선세연이라고 안 불렀네. 선세연, 없어? 도망갔어? 윤장한, 조인석. 자, 저장합니다. 윤장한 왔어? 자, 마지막으로 조정헌, 김동호, 김민성, 선세연. 아까 선세연이 있었는데, 선세연, 조인석. 이렇게 없습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인정 한번 더 할게요, 그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는 출석.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번호가 642 642 378입니다. 642 378. 자, 인정하세요. 자, 어쨌든 이 레이놀즈라는 오스본 레이놀즈가 만든 수가 레이놀즈 남바인데 RE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는 보통 RN으로 잘 적는데, 그치? 이거는 뭐 교재들마다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책에는 R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대로 RE라고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RE는 뮤는 뭐라 그랬죠? 점성계수라 그랬죠. 그죠? 뮤분의 로 V L이에요. 또 이걸 외우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 표준대기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공을 한 사람이면 레이놀드 넘버가 제일 중요한 수거든. 이게 예? 여러 가지 여러분 무차원 수가 존재해요. 유체역학에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 그러면 레이놀드 넘버예요. 무차원 수.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암기해야 돼. 의외로 많아 여러분. 대학원 암기해야 될 게. 그지?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 VL 또는 뮤분의 로 V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적고 있냐? 뮤분의 로 VC라고 쓰기도 해요. 어쨌든 C가 되든 L이 되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뮤는 앞에서 봤듯이 점성계수고 그죠? 로는 뭐냐 그러면 밀도입니다. 밀도. 빠졌네 이게 로가. 표도 많이 나오니까 로는 밀도라고 그지? 그 다음에 L이 뭐냐 그러면 V는 뭐냐 그러면 유체의 속도예요.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 그죠? L은 특성 길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characteristic length라 그래서 이 레이놀즈 척류와 난류를 일으키게 하는 주 원인이 되는 길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달라요. 자, 어쨌든 이 특성 길이입니다. 날개 같은 거나 평판 같은 거나 비행기 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날개의 코드 길이, 동체 길이, 그지? 평판이면 평판의 길이가 바로 그 특성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파이프 같은 경우는 파이프의 지름 이런 게 됩니다. 안개에 돼. 이놈의 동점성 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누분의 VL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는요. 이런 교재에 없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거는 비스코스 포스와 이너셜 포스의 비입니다. 힘과 힘의 비야. 그러니까 무차원이지. 그지? 즉 우리말로 고치면은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 누구의? 유체 입자의.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유체 입자의 관성력은 뭐야? 계속 지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힘이지, 그지? 그게 관성력이잖아. 그 관성력과 점성력이 빕니다. 분모가 관성력이야. 분자가 점성력이고. 그 이야기는 어떤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유체의 레이놀즈 넘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점성력은 여러분 이거 술수히 누구와 관계되냐 그러면 유체의 점성과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점성력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점성력은 딱 한계가 있어. 그지? 그 유체가 가지는 점성이니까. 흘러가는 것에 저항하려는 힘은 한계가 있다고. 끈적끈적함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점성력분의 관성력에서 어떤 유체의 레이놀즈 넘버가 R이 값이 높다는 이야기라는 거는, 높다 하는 거는 점성력보다 뭐가 높다는 거야? 관성력이 크다 하는 거다. 관성력이 크다는 거. 자,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세퍼레이션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자, 세퍼레이션도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도 복잡하니까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심오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제 배우라고? 야, 유체역학 배울 때 배워 이거야, 그지?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 레이놀즈 넘버라는 게 뭐냐? 레이놀즈 넘버는 R이는 뮤분의 로브이시고 로봇이 로봇 또는 로봇 L이고 그지? 여기서 로는 밀도고 보이는 유체의 속도고 L은 특성 길이고 뮤는 유체의 점성 계수고 이 점성 계수는 유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공기는 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스인가 그래요. 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수치는 줍니다, 그지? 그리고 이 뮤는 온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같은 유체라도. 자, 그리고 이걸 동점성계수로 나타내면 로분의 뮤를 로로 나누면 그게 동점성계수니까 요 놈은 누분의 VL이 되고요. 요거의 정확한 의미, 레이놀드 넘버의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게 나오지 그지? 비스코스 포스분의 이너셜 포스라는 거. 즉 점성력분의 완성력이라는 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레이놀즈 넘버가 높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뭐다 이야기했다고 봐. 그 유체가 가지는 점성력보다 반성력이 훨씬 크다. 이게 커질라 그러면 V를 증가시키면 딱 되지. 딱 좋지. 생각해봐. 맞잖아. 그러면 속도가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 속도가 크니까 관성력이 클 거 아니야. 뮤는 점성이지, 그지? 점성계수지. 그러니까 봐. 점성력과 관성력이 붙인 거. 그러면 교재에도 레이놀즈 수 구하는 게 나오나? 나오지, 그지? 6-6식에 나오지, 그지? 여러분 6-6식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6-6식입니다. 근데 6.6식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이렇게만 딸랑 적혀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밑에 특성 길이가 뭐라는 걸 쭉 설명해 놨죠. 그죠? 어, 나오지. 덕트 장치 같은 경우는 직경, 광 같은 경우는 직경, 평판이나 날개나 동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동체 같은 경우, 길이 같은 경우. 자, 책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 부분은 반드시. 넘어갑니다. 자, 6-4-1에 가면은 여러분 6-4-1에 4-1에 놓고 6- 잠깐만요. 일단 4-1을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제 6-5번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귀가 아프다. 다음 상황에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직경이 7.62m인 윈체스터 총알이 총구에서 730m/s로 발사된다.